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5번째 만남입니다. 아직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두 번째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1추진 절차부터 제3 추진 절차까지와 권리 산정 기준 일과의 관계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 추진 절차부터 제3 추진 절차는요, 정비 사업의 4단계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 즉 제1단계인 사업 준비 단계에 속해 있는 절차들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일명 쪼개기 금지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정비사업구역에서는요, 투기 세력의 무분별한 쪼개기가 기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은요, 뒤늦게 정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제1단계 사업 준비 단계에 정해 두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파악이 되고 있죠. 이 내용들에 대하여 이미 제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영상과 관련된 주소, 즉 URL을 두 번째 만남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리하고요. 그런 후 부산광역시 권리 산정 기준일 연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조례 및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준비 단계와 권리 산정 기준일과의 관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윤곽부터 파악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은 말이죠. 2009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어 동일한 날짜에 시행된 법률 제9444호에서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이때 신설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50조의 2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법률 제 14,567호에서 조가 바뀌었습니다. 제 77조로 말이죠.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서 말입니다. 여기에 붙여쓰기 하다가 띄어쓰기를 하고 그리고 의라는 것이 여기는 없다가 여기에 추가된 사소한 차이점만 있을 뿐이라는 거 바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화면 정리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갈 텐데요. 예, 윤곽 확인부터 조금 더 하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간에 중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당연히 파란색의 글자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해 왔던 것처럼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전의 내용은 빨간색의 중간선 표시를 하고 개정 후의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30일 개정 시행된 법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개정 전, 개정 후의 내용이 비교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해서는요,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생략하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략해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8 추진 절차를 다룰 때 제8 추진 절차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양 신청 및 이 정도만 적을게요.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할 때 여기에 생략된 것까지 살려서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호 5가지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편의상 생략하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 또한 이미 앞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고시일이라는 것이죠. 흔히 줄여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대괄호 속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두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선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선택이 주어집니다. 개정 전의 내용은 무시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 이 또한 이미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그럼 이날과 이날 사이에 따로 정하는 날을 나타내겠죠. 이를 기준일이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려 말씀드리자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미 정리해 드린 바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걱정할 이유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제2항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고시입니다. 핵심은 고시입니다. 시도지사는 말이죠.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내용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두 번째 내용 부산광역시 권리산정기준일 연혁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및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를 중심으로 말이죠. 아래에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4가지 연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 첫 번째 연혁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연혁 2, 3, 4는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만은 조합이나 행정청의 확인을 꼭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연혁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혁 1 또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 1이라는 것은 일명 쪼개기 금지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연혁 1의 단계에서는요. 권리 산정 기준 1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혁 1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4년 4월 22일 최초로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되어 시행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줄여서 부산도정조례라고 일컫기도 하죠. 부터 시작되어 2010년 3월 3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의 제2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쪼개기 금지일로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에 대해서도 앞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는 거 이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공람하기 위한 공고일을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이라 하고요. 연혁 1에서는 이것이 쪼개기 금지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연혁 2부터 비로소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조례에도 여전히 제2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7월 1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조례에는 제37조 제2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여기에 제가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 제77조 앞 화면에서 정리해 드렸죠. 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 1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에 대하여서도 이미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는 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라는 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 공보에 고시하는 날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역 2까지 정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역 3과 연역 4는 바로 부산광역시 고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연역 3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고시되어 시행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49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정리한 바가 있고요. 그것에 관한 영상의 URL, 즉 주소까지도 제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에 해당될 때 이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일단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제가 보충해 드리기로 약속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2020년 9월 14일부터 바로 연역 4가 시행되기 전까지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연역 4의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4년 10월 9일 고시되어서 시행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2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구역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각 연역 4-1과 연역 4-2로 나누어 정리한 이유입니다. 먼저 연역 4-1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에 있어서는요, 구군에서 부산광역시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최초로 신청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역 3보다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금 앞당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심의 결과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에 한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일단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역 4-2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구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비계획 입안에 대하여서는요, 앞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법 제13조 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구역에 있어서는요, 구군에서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서 거의 핵심 내용은 비슷하죠. 4-1과요. 구군에서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광역시로 통보한 그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역 1, 2, 3, 4 핵심 내용 정도는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세 번째 내용인 사업 준비 단계와 권리 산정 기준 일과의 관계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윤곽부터 먼저 파악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적색 글자가 나타날 텐데요. 이들은 권리 산정 기준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에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 산정 기준 일에 대하여서는 말이죠. 각 조합과 행정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4단계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윤곽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사업 준비 단계는 세 가지 추진 절차로 구성된다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추진 절차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및 고시이고요. 이들에 대하여서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제4조부터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절차가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이며 이에 대하여 법 제9조부터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추진 절차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며 그리고 이 또한 고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들에 대하여서는 법 제8조, 16조, 17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윤곽 파악되고 있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비 예정 구역을 과거에는 지정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가 도입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괄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구군에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고 그런 후 자치구군에서는 이를 검토를 하고요.
그런 후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자치구군에서 시로 신청을 하며, 그리고 시에서는 심의를 하여 그 심의 결과를 자치구군에 통보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제1추진 절차와 연역 4-1, 연역 3이 관련이 있는데요. 색깔 바꾸고 표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역 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에서도 정리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연역 3에서는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 바로 이 단계가 되겠죠.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연역 4-1에서는요, 그 일자를 앞당겨서 바로 여기로 옮겨가겠죠. 그 일자를 앞당겨서 사전 타당성 검토 구역의 경우라면 말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자치구군에서 시로 할 때 바로 이 단계가 되겠죠. 바로 이 날짜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확실하게 개념이 정립이 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제 제2추진 절차와 관련이 있는 연역 1과 연역 4-2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1은요, 쪼개기 금지일을 연역 1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용어가 도입되기 전이죠. 쪼개기 금지일을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역 4-2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비계획 위반 요청구역의 경우, 구군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부산시로 통보한 그날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제13조 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도 확실하게 개념 정립은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제3추진 절차와 관련이 있는 연역 2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 2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빠진 내용 전혀 없죠. 이거 여러분들이 캡처해 두셔서 보관하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